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32년간 재판에 몰두한 정통 법관으로 두 차례 법원장을 맡아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모친상 발인이었던 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레트 증후군, 이른바 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표 판결로 꼽힙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항소심에선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닌데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똑같지만 우리법 연구회와 민사판례 연구회, 모임이나 성향은 정반대로 대조적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강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나 법관 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 참여를 늘려온 김명수식 개혁은 후퇴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도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인권과 노동법 전문가가 발탁되고 여성 대법관 비율도 꾸준히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 60대 남성 대법관만 4명째 연달아 지명된 겁니다. 내년 대법관 6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보수화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사법부 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사법부 내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때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건데 최후의 보루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는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고 그 법을 잘 따라가는 것이 이제 행정이고 잘 따라갔는지 못 따라갔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법적 판단의 가장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트럼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 거기도 이제 대법원은 사실은 대법관들이 종신형입니다. 네. 그러면서 바꿀 때 보수 인사 측으로 이제 바꾸면서 사실 이제 사법적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보수와 이념의 기준이냐? 그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에 의한 적용에 있었는지 그러면 이균용 그 후보자라고 네. 아직은 뭐 후보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판사 후보자죠. 뭐 지명 이제 했으니까. 판사가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의 법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그만큼 준용해 왔는지 객관적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양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인사의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개인적 인연이 상당히 많아요. 윤 대통령과 예. 중학교 동창이냐 고등학교 동창이냐 고시 공부를 같이 했느냐 어떤 대학 선후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정부의 인사라든가 네. 모든 인사들을 보면은 자기의 친분 관계에 의한 인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러면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갖췄는지 이걸 따져 물어야 되겠죠. 국회 일선청문회와 이제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라는 예.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이 또 물을 건 물어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 구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특히 뭐 트럼프 말씀도 하셨는데 트럼프 당시에 대법원 임명했던 분들이 이번에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그 적극적인 인종우대 정책 관련된 부분 통과시켰잖아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할당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냈는데 그게 우익이냐 좌익이냐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임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역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는 그 대법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한 판결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에 그러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기울어진 사법부의 공천줄을 돌려놓는다라는 뭐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이번에 새로운 대법관이 왔다고 해서 뭐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나눠지니까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들을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